네, 코스피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주간 단위로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이라든지 일본 증시와의 격차 더 벌어졌습니다. 조기 금리 인하 기대 꺾이고 또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또 중국의 경기 악화 요인까지 있으면서 우리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. 자, 그 와중에 기회 살아있는 섹터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.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뭐 한파에 눈에 오시는 길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네. 감사합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체크리스트입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 기술주가 이끈 뉴욕 증시 S&P 500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하는 소식. 네, 앞서서도 지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, 자 그러면 우리 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 짚어봐야겠죠. 네. 일단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특히 괴리감이 상당히 좀 심해진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해보려고 하고,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 어떤 이유로 좀 상승했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보면은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냥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들이 생각보다 꾸준하게 경기에 좀 원활한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었고, 뿐만 아니라 이제 그 AI 반도체가 특히 주도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쪽으로 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AI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에서 좀 증시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 시장 같은 하락에 있었던 이유 얘기를 하자면은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과다했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뭐 특히 이전과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는 올해 연내에만 6회 차례를 뭐 인하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워낙 과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여러 개 등장을 했었습니다.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아니면 또 북한의 그런 도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앞서서 금리 인하 6회 정도가 시장에 녹여져 있었다.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었는데, 사실 앞서서 연착륙이라는 단어와 이제 사실 금리 인하 6회 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뭐 금리 인하 6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생각해 보자면 경기가 그렇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연내에 6회나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있었고요. 하지만 좀 긍정적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네. 합니다. 이제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국내 증시가 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좀 이번 반등장에서는 생각보다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일단 국내 증시가 지금 신흥국 시장들이 다 안 좋긴 합니다만 신흥국 시장 내에서도 거의 하락률이 한 5위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하락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작년 저희 하락장 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작년 하락장 때 특히 이 국내 그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이 매도 창고로서 좀 활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특히 뭐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,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히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뤄진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사실 쇼커버링을 좀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수 하단을 좀 많이 방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역설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 반등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던 부분인데, 이런 매도 창구로서 활용됐던 부분들이 수급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오게 되면서 특히 반등폭도 상당히 좀 가팔랐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둔다면, 이번 반등장이 시작이 된다면은 사실 이 신흥국 시장 내에서도 특히 반등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업황 회복이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특히 뭐 연말에 좀 상승률이 높았던 뭐 삼성전자 그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바이오 쪽으로 이제 좀 최근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초점을 둔다면 이 반등장을 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중에 특히나 이 위험 선호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신흥국의 매도 창구 아닌 매수 창구로서도 한국 시장 또 크게 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. 조정이 나왔던 것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너무 선반영됐던 그렇죠. 부분들이 좀 되돌려놔진 것.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FOMC 있죠. 있을 텐데 그때까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뉴욕 시장, 한국 시장?
시장. 일단 뭐 다음 주 FOMC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가가 연초에 한 10% 가까이 하락할 때 선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고 있고, 삼성전자가 10%의 급락을 보였었던 부분들이 물론 뭐 실적에 대한 우려, 그러니까 뭐 예상을 좀 넘을 거라고 봤는데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있지만, 금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안 좋았던 것들이 미리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수준에서 2,400 초반까지 갔었던 게 가격적으로는 조금 뭐 많은 조정을 받았다,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는데, 한국은 여전히 박스피라는 부분들은 거꾸로 이제 중국,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미국, 한국, 중국 이렇게 약간 순위를 할 수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수출이 20%는 중국이고 20%는 미국이라는 점을 해보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래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NDF에서도 보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, 더불어서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,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 시작됐지만 워낙 많은 기업들이 발표가 되잖아요. 그러면 뭐 지금 2,400 후반이지만 2,550, 2,600까지의 흐름은 밸류에이션에 전혀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. 그리고 AI, 뭐 소프트웨어 이쪽은 우리나라에 업종도 많기 때문에요.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번 주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이슈에서 보다 더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장 체크리스트 두 번째 열어볼 텐데요. 자, 카카오 네이버 실적 개선 기대 요인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 네이버 지금 증권사별로 국내외 또 증권사별로 의견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어떤 분위기일까요?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.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특히 이번 시장 하락장에서도 좀 생각보다 주가 방어를 해줬던 종목이기도 하고, 특히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아마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매도 이슈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공매도의 악성 좀 종목이라고 불렸던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본업에 대한 성장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본업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좀 이제 회복이 좀 지속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.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이랑, 그리고 이제 결국에 바이오 쪽, 국내에서는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 중에 핵심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실적 반등세라든지 아니면 주가 회복세도 좀 생각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가 아까 그 광고에 대한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특히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, 7월부터 광고에 턴어라운드가 계속 시작이 됐었고요. 한 7월부터는 광고료가 계속 가파르게 좀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,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고의 실적이 생각보다 성장을 했지만 조금 더디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가는 네.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요.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의 회복세가 상당히 셀 것으로 좀 보인다. 특히 광고에 대한 실적 회복세가 좀 세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배너 노출 수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. 뭐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뭐 친구 탭에도 이제 광고가 들어가기 시작했고, 그래서 광고의 노출 수 자체 큐가 커지다 보니 이제 광고 실적 개선이 좀 가파르게 높아지는 거다.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큐가 크지는 않았지만 피가 상당히 소폭 회복을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구조조정을 좀 크게 좀 단행을 하게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, 일단 네이버의 본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 커머스잖아요. 커머스 쪽에서도 계속 실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중이고, 콘텐츠 쪽에서는 특히 뭐 이번에 나오는 치지직이라든지 다름이 아닌 그 예전에 뭐 네이버 TV 같은 그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본업을 올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추세고요. 카카오도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친구 탭에 있는 광고, 특히 광고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좀 올리면서 나머지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그런 쪽 엔터 쪽 산업에 대해서 인력 구성도 거의 한 30% 감축을 하면서 이 비용에 대한 통제로서 좀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양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도덕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특히 카카오에 좀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요. 그래서 이 내부 통제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좀 합리화해 나가기도 하고,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
쪼개기 상장이라는 그런 상당히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영 쇄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초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좀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특히 이 최근에 AI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나오긴 나왔으나 왜 상당히 그 뚜렷한 그런 반응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국내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이슈로서 해외 예를 들어서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국내 AI를 좀 사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본다면은 향후 장기적인 좀 올해 하반기 성장성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전일 종가가 57,600원, 17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또 많이 폭락을 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지난 두 달 사이 60%가 올라온 거거든요. 이를 두고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는 단기 좀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.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.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.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뭐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최악이 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. 그래서 목표 주가도 뭐 68,000원, 8만 원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IT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네. 있고요. 2년 동안의 하락에서 뭐 고스란히 그런 악재들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.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이 소프트웨어 네카오와 관련돼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가 뉴스화되거나 이거로 인해서 노이즈가 나온다라는 거는 크게 이제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이긴 하지만 또 현금 흐름이 또 괜찮거든요. 네. 그래서 나쁘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다.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적 개선세 그리고 알고 있는 악재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좀 봐야 할 기업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뭐 하나를 고르면 저는 카카오가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네.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와 관련한 이슈 중에 특히 뭐 데이터 센터로 얘기했을 때 KINX 예전에 그런 종목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그 종목도 사실 AI 때문에 한번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종목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바로 가볼 텐데요. 자, 실적 승천하는 기업들. 자, 어떤 이야기일까요? 반도체 기업 이야기들 그렇죠.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강하게 나올 기업들 하면 섹터 하면 반도체일 것이고 뭐 TSMC라든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에서와 같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오면은 분위기가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. 네, 생각보다 이 반도체 얘기를 매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. 이번 반도체 회복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상당히 좁은 반도체 사이클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번 2024년도 회복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히 디램이라든지 낸드, 메모리 쪽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촉발되게 되면서 특히 메모리 쪽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많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요. 물론 이제 TSMC와 같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상당히 나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 쪽 주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메모리 쪽이 주도하는 시장에 대한 이유는 특히 연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부터 아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좀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할 것 같고요. 특히 공급적인 부분에서 물론 감산 이슈도 있었지만 이번에 최근에 뭐 DDR5 전환이라든지 뭐 HBM 이런 증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봤을 때 이 자연적인 감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생각보다 많이 못 따라갈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 내에서 특히 아까 그 수요가 훨씬 더 좀 앞서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공급량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게 한 3%에서 5% 정도는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상반기 내내에서는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은 좀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 계속 수요가 촉발되고 있는 것이 아마 AI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
데이터 센터 위주로 좀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좀 회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서도 그런 수요가 좀 촉발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. 왜냐하면 이 AI 적용 디바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뭐 갤럭시 24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오포, 비보, 뭐 화웨이라든지 그런 폰들도 AI 폰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D램 수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서 지난번에 봤던 뭐 서버에서 나오는 수요라든지 그런 수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는 좀 수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뭐 PC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PC 같은 경우도 그 코파일럿이 이제 윈도우 12부터 뭐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코파일럿 기능이 탑재가 된다면 거기서도 아마 온디바이스 AI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인데, 이번 CS 2024년도에 좀 얘기를 나왔던 것이 특히 PC 제조사 측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 8기가 정도 램을 쓰고 있습니다. PC에서는. 근데 이 코파일럿이 탑재되게 되면서 아마 그 기본 요구량이 한 16기가 정도 2배 이상 늘지 않을까.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마 수요가 촉발될 것 같으니 한번 반도체 쪽에서도 이 가격 반등이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슈 챙겨주신 분은 김용빈 주임이었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